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증 시 오늘은 끝장 전략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장이 반등에 나서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잭슨홀 미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잭슨홀 미팅이 원래 막 통화 정책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 해는 잭슨홀 미팅이 이제 좀 이슈가 됐거든요. 네. 원체 통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뭐냐면 중장기적인 통화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는 거예요. 그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근데 최근에는 뭐 6월달, 7월달, 9월달 매달 통화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굳이 잭슨홀 호텔에서 또 그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잭슨홀 호텔 다음에 9월달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된다는 게 사실 좀 웃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갖다 놓을 게 없어서 자꾸 뭔가를 갖다 채우는구나. 사실 잭슨홀 미팅 이외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잭슨홀 때 그냥 새벽까지 밤새지 마십시오. 차라리 오늘 개인 PC나 보시고 주말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보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번 주에 그 블라디 총리가 얘기를 한번 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매파적으로 원래 매파였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얘기 나온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선반영 됐기 때문에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 PC도 오늘 새벽에 나오는 개인 PC도 중요하지 않은 게 전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반영됐던 재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50bp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장에 금만 주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 제조업 지표나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뉴욕에서 나왔던 제조업 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필라델피아 연원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게 이전에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던 게요. 이번에 6.2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반등을 했네요. 요 지표가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전체 추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 보시면 살짝 올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살짝 올라온. 이거는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연원이라고 구글에 치면 홈페이지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욕하고 지금 필라델피아 보면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충격이 있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11월까지는 제조업도 그렇게 버틸 것 같고요. 빨간색하고 검은색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미래. 검은색은 미래 거, 그러니까 빨간색은 최근 거. 그러니까 미래 거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커런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 거고 위에 보면 퓨처라고 되니까 미래 거죠, 그죠? 그 두 번째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아직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게 왜 약간 이게 좀 찝찝한가 하면 고용 지표는 후행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분기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고용을 줄이겠대요. 감원하겠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임금은 이렇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3분기에 기업 실적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만약에 연말 갔을 때 만약 이게 안 좋아지게 되면 제조업 떨어지고 고용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가 제일 위험하죠. 근데 지금 나타난 지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11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움직임 없고 변동성 없고 박스권에 갇히는 개별주 장세, 종목 장세. 우리랑 미국이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미국의 지수 밴드는 나스닥이 한 11,000선 중반에서 13,000선 중반. 밴드가 되게 작은 데서 막 움직이고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될 것 같고요. 단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3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11월 달 나오죠. 미국은 12월 달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나오는 모든 기업들 가이던스를 다 봤는데 야, 이거 3분기 실적은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요. 바로 11월 말 12월 달로 내년 상반기부터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전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미국은 통화정책, 펀더멘탈 이거는 11월 달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12월 달에 나오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아마 변곡점이 될 거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고 그냥 움직임도 거의 없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잭슨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9월 FOMC도 너무 신경 쓰지 네. 마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만약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선반영했잖아요. 이미 이번에. 선반영이 됐다. 예, 예. 아,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그렇죠. 요즘에 뭐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순환매긴 순환매인데 또 가는 종목만 가는 가운데 그렇죠. 순환매잖아요. 되게 몇몇 종목 안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런 장세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볼 수 아니, 있을까요? 계속 되는데 국내하고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런데 미국 증시, 미국 주식을 좀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른데요. 미국 주식하고 국내 증시가 조금 달라요. 근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건 아침에 많이 하고 네. 제가 나중에 다를 때 얘기하겠지만 그 국내로 들어가면 국내는 이제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제가 이번 주에 질문을 가장 많이 받던 게 그거예요. 아니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게 좋은데 왜 시장이 급락을 했을까요? 이 그러게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최근에 외국인들이요 최근에 수급이 현 선물을 동시 샀습니다. 네. 코스피는 7월 14일부터 5조를 샀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2,200억 샀고요. 선물은 18,700개 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렇게 사면 지수가 가야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수가 떨어졌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잭슨홀에서 뭐 큰 게 나올 거다. 천만의 말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은 있죠. 그런데 시장은 떨어졌죠. 네. 선반영됐죠. 긴축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 수급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갑니까, 대표님? 지금 대형주 장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3분기 실적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전망이 어둡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11월 말에 실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수출입자를 얼마나 좋아지는가 보고 배팅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외국인은 왜 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쇼커버링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길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미리 이제 선반영으로 예. 지분을 계속 많이 틀어놨기 때문에 미리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폭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형체처럼. 예. 개별 종목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제가 3주 동안 이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상태다. 그래서 조선, 그다음에 친환경, 방산 이쪽을 계속 제가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 제가 그러면 그룹을 한번 분류해 드릴게요. 어떤 그룹인가 하면 첫 번째는 메인 업종이 있어요. 그 메인 업종의 중심은 방산, 조선, 친환경.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요즘에 제일 잘 갔죠. 제일 잘 갔었던. 근데 보세요. 오늘 특이한 게 있죠. 방산은 그나마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 버티고 있고 예. 조선은 떨어지고 있고 친환경도 조금 약해지죠. 네. 그동안 많이 강했던 태양광은 떨어지고 있고 그동안 너무 못 갔던 수소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고 좀 있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그룹에 있지만 수소는 낙폭과대 종목들 올라오고 예. 있죠. 2그룹은 한번 거쳤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 3그룹은 아직 안 움직였고요. 예전에 예. 움직였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예전에 움직였다 네.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 메인 업종 중에서는 2그룹이 순환매를 돌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 종목 중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오늘 어때요? 수소 중에서도 낙폭과대주가 올리고 네. 그다음에 성장주, 게임주도 다른 날보다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그룹을 딱 구분해서 요것들을 속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후발 업종은 올라와봤자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기술적 반등인데. 그러니까 후발 기술적 업종이라는 반등에 성격 그칠 자체가 것이다. 예. 주도주에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데 얘가 올라올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1그룹, 2그룹, 3그룹들이 다들 정체일 때. 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모든 업종이 다 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은행에서 25bp 올렸죠. 네. 미국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죠. 그러면 금리를 올라가면 증시에서 자금이 계속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대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은 돈이 모이는 데서 모든 종목을 다 올리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 모멘텀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받았던 모멘텀이 있는 쪽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또 경기 침체가 안 되어서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때 모멘텀이 생기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이런 순환매 고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아니 왜 미국의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12월 달이 변곡인가요? 한국도 3분기 실적 발표되는 11월 달이 변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벌써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국은 3분기 실적이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밴드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니까 다 올라가갖고 네. 다시 밸류가 그렇게 싸지 않은 형태로 갔어요. 근데 2분기 가이던스를 제가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원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 실적, 그러니까 미국의 3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대형주의 실적보다 미국 대형주의 실적이 큰 변곡점이 된다. 그리고 저는 긴축 통화정책 펀더멘탈보다 고용지표는 어차피 후행성이니까요. 미국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2월을 전후해서 12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전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없으니까 계속 박스권으로 가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톤에서 계속 순환매만 도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있는 종목들, 후발 종목들 또 선행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그룹을 구분해서 어떤 첫 번째 그룹이 좀 떨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봐야 되고 네. 또 첫 번째, 두 번째 주도주 섹터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주저하면 낙폭과대주를 봐야 되고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따라 사는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엇박자나죠. 네. 지금 여기 반등 이끄는 태조 이방원 추가 상승이냐 혹은 주정이냐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태조 이방원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지금 접근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이쪽이 섹터긴 한데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조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요. 네. 신규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자꾸 태조 이방원을 붙이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별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막 갖다 붙이면 되게 좋더라고요. 동학 운동 뭐 주린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쪽 섹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테마가 가긴 이쪽 갈 건데. 근데 예. 이게 좋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근데 후발 업종은요. 기속 반등이잖아요. 네. 이거 많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후발이죠. 예. 이게 만약에 많이 가는 것 같으면 주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우리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은데 네. 아까 도표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유튜브 보면서 좀 적어 놓던지 하세요. 제가 종목까지는 얘기를 잘 못 해줘서 그래서 그룹을 1그룹, 2그룹, 3그룹이 메인이에요. 그 사실은 2그룹 중에서도 바이오는 메인도 아닌데 그냥 붙인 네. 거죠. 2차 전지고 3그룹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어제 방산도 했고 조선도 했고 대부분 다 에너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패권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바이든이 우리 감산하겠다, 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우디에서 우리는 증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예전에 미국의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패권 화폐가 아주 전쟁으로 높아졌더라고요. 벌어진 테마이기 예. 때문에 이 패권 전쟁이 사그러지기 전까지는 이 테마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를 해주겠는데 네. 디콘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증을 제가 다 다음 주에 다시 않으시네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추가적인 도움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